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위치한 새마을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새마을 낚시터에 촬영을 했을 때하고는 다른 점이 생겼죠. 자비터에서 즐김터라는 낚시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즐김터가 어떤 건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찌에 대해서 질문들 많으셔서 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 찌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한 편으로 끝나지가 않을 겁니다. 최대한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고부력, 저부력, 찌탑 낚시, 오링 낚시, 순부력, 반발력,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드리고 이해하시기 조금이라도 편하게끔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즐김터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릴 예정이고요. 그 밖에 또 알려드려야 되는 사항들, 공지할 사항이 있으면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준비하고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 새마을 낚시터에서 사용할 떡밥 개보겠습니다. 어택2갤 거고요. 아쿠아텍 X와 막고소를 이용한 323, 그리고 마무리 투수 향글텐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어택2서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쿠아텍 X가 정량으로 3컵이죠. 어분글루텐 6, 어분글루텐 6가 한 봉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바로 넣어줬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얘를 나중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어 주신 다음에 물이 하나, 둘, 셋, 그리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완전히 치댄 거와 공격용으로, 먹이용으로 할 때는 완전히 치대고, 그 전에 양반을 다 먹이용 들어갈 때는 이렇게 된 상태로 그냥 바로 뜯어서 하는 거 두 종류 설명드렸었죠. 일단 이 상태로 숙성을 시키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23 아쿠아텍 X와 막고소를 이용한 323 준비해야죠. 323도 아직까지는 바로 넣어줍니다. 바로 넣어준다는 게 막고소를 바로 넣어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절기가 되면 넣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막고소를 2컵, 지금은 바로 넣어줍니다. 제가 이거 질문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입자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숙성을 과정을 겪지 않으면 잘 안 뭉쳐집니다. 쫀득쫀득하게 될 수 있게끔 숙성 시간을 충분하게 가져줘야 됩니다. 1컵, 물 넣으실 때는 골고루 2컵, 3컵. 자, 이렇게 해서 숙성을 하고요. 물 넣는 거 잠깐 설명드리면,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물이 꽉 안 찰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많을 때는 상관없어도 안 그럴 때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50cc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또 떡밥 깰 때 주의하실 점은 가급적 하실 수 있으면 구찬타고 멈추지 마시고 50cc 컵으로 하십시오. 그게 신선도 면에서도 빨리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50cc 컵으로 기준으로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마무리 투수 오징어 글루텐 6 향글텐 준비합니다. 어분글루텐 6, 이게 굉장히 요즘 반응이 좋죠. 향글텐이요. 마무리가 하기가 좋다고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하나, 둘, 그리고 25cc 셋 해서 30번 정도, 그래서 40번 돌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이 상태에서 또 숙성이 되고 나면 반은 뜯어서 더 치댑니다. 더 치대는 거고, 하나는 풀어짐이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0번만 돌리는 겁니다. 요런 미세한 차이가 조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요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사용할 채비 및 로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는 2.9칸 외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찌는 원테이크 찌 65cm 짜리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간 케미는 0.15짜리 진행을 할 거고요. 주간 케미는 귀작 0.15짜리 2mm짜리 케미입니다. 케미도 물어보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원테이크 찌는 2mm짜리를 기준으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예민성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 3mm를 안 하냐 했는데, 헤드가 두꺼우면 그만큼 찌 표현이 둔하게 나오기 때문에 2mm짜리를 원칙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줄은 모노 1.25 사용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원테이크 홀더에 무게 조절 추름만 진행하고 오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게 조절 추는 0.3짜리도 들어가고 0.2짜리도 들어가고 0.1짜리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편대는 07, 7호에 해당되죠. 07에 해당되는데, 상황을 보고 올려야 될 상황이 있으면 0.1짜리를 이 부분에 넣어서 0.8로 만들 예정입니다. 상황을 보고 오후에 조금 상황이 보고 더 무겁게 가야 될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낚시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323서부터 조금 밑밥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양바늘에 향글텐과 어택2를 넣고 풀리는 상태로, 치댄 게 아니라 풀리는 상태로 해서 넣어보고 반응을 보고, 반응이 더 오는 쪽으로 해서, 예를 들어 향글텐으로 반응이 온다 그러면 향글텐을 좀 더 치대서 먹이용으로 하고, 어택2는 치대지 않은 거를 넣을 예정이고, 반대일 경우에는 또 향글텐을 풀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하면서 오늘 또 말씀드릴 것들 말씀드리고, 조사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찌편 안 좋네. 히트 첫 수는 그렇게 찌편이 안 좋았는데 붕애네요. 붕애 한 20cm, 7치, 8치 요 정도 되는 게 나왔습니다. 찌편이 안 좋아서 살짝 올리다가 빠는 게 나와서 했는데, 여긴 다양한 사이즈가 있네요. 향붕어가 맞나요? 잠깐만 좀 옆줄을 보겠습니다. 네, 향붕어 맞네요. 뭐 이거 보여드리긴 좀 그렇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사이즈가 한 7치, 8치 정도는 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 됩니다. 으차! 나오거라. 안전벨트까지 또 걸렸네요. 이러면 힘을 더 쓰죠? 공기 먹기가 힘들어서. 양바늘에 지금 어택2 달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느라고 양바늘에 어택2 달고 하고 있고, 조금 있다가는 또 한 바늘씩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사이즈가 좀 되는 겁니다. 자, 새마을 낚시터 붕어입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잠깐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조사님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조사님이 혹시 일본어는 아닌지, 쓰면 안 되는 언어가 아닌지 이런 질문들 하시는데, 조사님은 한국에서 쓰는 조사님, 조사라는 단어는 낚시조에 선비사자를 써서 조사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낚시인보다는 낚시인을 높게 평가해서 만드는 신조어입니다.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뭐 20년 전에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선배님들이 만든 신조어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쓰는 단어는 낚시조의 선비사자를 씁니다. 그러면 일본의 조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본의 조사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게, 일본에서 쓰는 사자는 스승사자입니다.
그래서 쓰는 단어가 틀리죠. 그래서 낭만과 풍류를 즐기는 선비들을 일컬어서 조사님 이렇게 해서 낚시하는 선비라는 뜻을 표현해서 좀 높임말이죠. 그래서 안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낚시인을 좀 높여서 쓰는 말이고요. 또 조인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조인은 사람인자를 써서 낚시하는 사람을, 평어죠. 그거는 조인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뭐 낚시꾼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거꾸로 낮추는 말이고, 또 그냥 낚시인, 그거보다 높일 때는 조사님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사용한 게 아니라 훨씬 이전서부터 사용하던 단어로 신조어입니다. 요즘 신조어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 신조어를 조사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낭만과 풍요를 즐기는 선비들이 낚시를 한다 해서 낚시조자에 선비사자를 써서 조사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님은 나쁜 표현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 낚시인들을 높여서 사용하는 신조어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사님 조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높임말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트. 아이고, 지 표현 좋았죠? 자, 아이고 힘쓴다. 아이고, 새마을 붕어 반갑다. 세 번째 나온 새마을 붕어입니다. 지금은 샹글텐하고 어택2를 넣었는데 아유, 바늘이 빠졌네요. 뭘 먹었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하나씩 따라하는데 입에 노란색 황금색 붕어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바늘씩 달고 있습니다. 치댄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고, 어택2는 치대지 않고 해가지고 일부러 풀어지게 해서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어택2와 똑같은 향글텐이라도 방법을 달리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오후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이번엔 쪼쪼였죠? 으차. 안전벨트가 걸렸다가 12시 정읍의 주둥이에 걸렸습니다. 어이구, 씨알이 좋네요. 첫 순만 그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작은 게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씨알이 아주 좋은 것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향글텐 먹었네요, 이번에 향글텐. 첫 수는 왜 그게 뭐 작은 그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오고, 나머지는 씨알이 아주 좋은 것들, 든실한 놈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한 37, 38 정도 되겠네요, 저거는. 공지 안내 말씀 잠깐 드리면, 이제부터는 경원에서 만든 카페죠. AFC 카페에서 매월 셋째 주, 뭐 특이한 날이 있지 않으면 셋째 주에 번출을 한다고 합니다. 번출을 진행을 해서, 첫째는 뭐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을, 이제 참석하신 회원분들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겠지만, 일단 출시 예정인 신규 떡밥 상품, 이런 것들을 참석하신 AFC 카페 회원분들에게 먼저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할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친목도모도 카페 회원분들끼리도 이제 잘 모르는, 뭐 물론 그 안에서도 아는 분들이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또 경원 제품 원테이크 포함, 떡밥 포함, 질문, 그동안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다, 저런 것들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본사하고 대화도 할 수 있게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릴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또 자체적으로 뭐 잠깐 이벤트도 진행하고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다음 나가고 나면 이제 5월 달이 되겠죠. 5월 셋째 주 자막에 아마 날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낚시 이왕 하시는 분 토요일 날 진행할 겁니다. 물론 일요일 날도 진행을 할 건데 5월 달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진행하는데 참여들 하셔서 이벤트도 또 참여하시고 또 저희끼리 또 저도 물론 갈 겁니다. 그래서 대화도 좀 나누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또 친목도모도 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점은 좀 안내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낚시할 거고요. 떡밥은 똑같이 이렇게 한쪽에는 향글텐, 한쪽에는 어택2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크게 해서 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이야, 제가 좋아하는 입질이죠. 진득하게 한마디. 으아, 힘쓴다. 제가 좋아하는 입질입니다. 아따, 힘 엄청 세네. 으차. 이번에도 향글텐 먹었습니다. 은색 바늘 먹었죠? 바늘을 좀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은색 바늘 먹었죠? 예. 그래서 놔주겠습니다. 향글텐 저는 주로 이제 밤 낚시할 때 주로 많이 쓰는데 오늘은 가급적이면 주간에 오후 낚시로 잠깐 짬 낚시 촬영하려고 그렇게 해서 벌써부터 투입을 시켰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제 밤 낚시에 주로 집어가 되고 그다음 어택2 사용하다가 향글텐 투입하는데 오늘은 오후 짬 낚시만 진행을 할 거라서 이렇게 향글텐을 미리 투입하고 있습니다. 향글텐 사용하실 때는 이제 마무리 투시 처음에 좀 퍼지게 하실 때는 30번 돌린 상태로 그냥 해서 하는데 풀어지지 않게 하려면 거기서 더 치대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트. 이번에는 찌가 한 3마디 정도 올라갔죠? 자, 참 재밌네요. 여기도 으차. 지금 뭐 카메라 감독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후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뭐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고기가 잘 나와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괜찮습니다. 요즘 계속 날씨가 안 좋았죠? 4월인데도. 자, 일단 고기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날씨가 뭐 4월인데도 저번 주에는 눈 오고 뭐 바람도 태풍주의보에 뭐 난리가 아니었죠. 오늘도 보니까 바람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주간 촬영만 하려고 하는 게 오후 늦게서부터 밤까지 아마 10m/s까지 바람이 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촬영을 끝내려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똥바람이라고 하죠. 똥바람 불기 전에 최대한으로 잡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론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는 반마디에 때렸죠? 이번에는 반마디에 때렸습니다. 우와, 힘쓴다. 이번에도 사이즈 전 놈이 자, 이번에도 은색 향글텐 먹었죠? 자, 이렇게 은색 향글텐 먹었습니다. 히트다, 히트. 빼고 방생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쉬엄쉬엄 이렇게 하는데도 고기가 따박따박 나와줘서 촬영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편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보고 좀 보여드리고 뭐 시청자분들이 뭐 얘기하시는 게 이론을 좀 많이 하고 랜딩하는 걸 좀 줄여달라고 계속 말씀하셔서 근데 또 너무 랜딩하는 거 없고 낚시터에 왔는데 계속 이론만 설명하기도 좀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장면 좀 보여드리고 이론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트. 아, 정말 잘 나오네요. 고기는 1시간만 해도 끝낼 수 있겠는데요. 맘만 먹으면 짧은 시간 동안 고기는 엄청 잘 나옵니다.
맘만 먹으면 촬영 1시간에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 안 가고 담배 안 피고 커피 안 마시고 이러면. 이번에는 어택2입니다. 금색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어택2 금색 먹었습니다. 사이즈는 이번에는 그냥 준수하네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10몇 년 동안 그 마약봉어 카페를 제가 운영을 하다가 중단을 시켰었죠. 뭐 경영하기도 너무 바빠서 힘들고 했는데 이제 요청에 의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안내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현재까지 그냥 순수한 낚시가 좋아서 서로 즐기고 토론도 좀 하고 친목도 동무하고 이런 단체입니다. 조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장을 낚시터나 조구사분들은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해 주시고, 현재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운영진들이 있는데 뭐 나중에 몇 년 뒤에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저희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구사분들이나 또는 낚시터 관계자분들은 입장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좀 참고 좀 해주시고, 순수하게 저와 같이 낚시하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만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고정 댓글에 저희 카페는 달아 놓겠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아이고, 재밌네요. 아우, 이번에도 씨알 좋네요. 이번에도 씨알이 좋습니다. 12시 정읍에 이번에는 은색 향글템 먹었네요. 이번에는 향글템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나와주면, 떡밥 하나에 한 마리씩 나와주면 촬영하기는 엄청 편하죠. 스트레스 안 받고. 조금만 더 뭐 잡는 장면이 몇 개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낚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제가 좋아하는 지표현이죠. 자, 요 놈만 잡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색 어택2 먹었네요. 금색뽕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조그만 커피 한 잔 마시고 쉬었다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히트. 자, 어우, 힘쓰네요. 엄청 힘쓰네요. 으차. 커피 한 잔 맛있게 먹고 왔고요.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바늘 빼고, 바늘이 좀 작아서 바늘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붕어 사이즈에 비해서 바늘이 좀 작아서 지금 현재 귀작 5호 쓰고 있었는데 귀작 6호로 지금 5호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늘을 귀작 6호로 교체를 좀 하겠습니다. 히트. 으야. 한마디에 때렸죠? 우, 힘씁니다. 야. 우, 사이즈 좋은 거 봐. 와. 야.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네요. 잉어 같네요, 마치. 터지면 안 되는데. 야야야야야야. 야. 어마무시하네, 어마무시해. 이건 좀 보여드릴까요? 깨끗하고 엄청 크네요. 이건 좀 보여드려야겠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이렇게 잡을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첫째는 어떻게 이렇게 안 튀고 잡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붕어가 상하지 않는지. 겨울철은 잘 모르겠는데 여름철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직양을 받지 않아서 피부병이나 이런 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참고해 주시고, 이곳은 이제 1인용과 2인용의 좌대 방가로로 구성되어 있고 장교로 구성되어 있는데, 즐김터입니다. 즐김터 저도 좀 생소했는데 즐김터가 뭐예요? 라고 사람한테 여쭤봤더니, 손마터도 아닌 것이 자비터도 아닌 게, 자비터는 흔히 말해서 고기를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근데 가져갈 수 있는데, 손마터는 말 그대로 일정 양을 부어놓고 손맛을만 볼 수 있는 데인데, 그 장점들을 모아놓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요즘은 젊은 분들도 그렇고 뭐 장년층도 그렇고 고기 거의 가져가시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입어료를 다 내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여기 같은 경우는 장교에서 하게 되면 3만 원, 그리고 1인용 좌대에서 하게 되면 5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만 원씩이 싼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가격을 좀 낮춰주는 대신에 고기는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기는 가져갈 수가 없고, 그 대신 또 손마토하고 다른 거는 살림망은 둬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림망을 둬서 뭐 사진 찍고 싶은 사람들은 사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살림망은 이용할 수 있대. 고기는 못 가져가는 대신에 만 원이 더 싸게 저렴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이제 짬낚시 하시는 분들도 장교에서 이렇게 조금 만 원씩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즐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낚시터는 제가 촬영 작년 봄에 했을 때는 자비터였었는데 이제 이렇게 즐김터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퇴실도 똑같답니다. 좌대에서 퇴실하면 9시까지 퇴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9시까지 이제 즐길 수 있어요. 자비터랑 이제 형식은 똑같은데 고기를 못 가져가는 것만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고기도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방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붕어는 향붕어입니다. 향붕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사장님한테 촬영하기 전에 그게 뭔가요? 라고 해서 여쭤보고, 차이는 뭔가요? 라고 여쭤봤는데, 이런 점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고기 안 가져가시고 손맛은 좀 보고 싶고 또 깨끗한 고기를 원하고, 이런 데들은 여기 와서 즐김터에서 즐김을 즐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히트! 이번에도 한 마디죠. 이번에도 한 마디에, 우와! 힘이 정말로 셉니다. 사이즈도 크지만 쭉 딸려오는 게 아니라 치고 가죠. 이런 재미도 또 있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기는. 아까에도 말씀드렸죠. 맘만 먹으면 1시간 만에도 끝낼 수 있는.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시험 이렇게 떡밥 하나에 하나씩 나올 정도로 잘 나옵니다. 고기는. 또 시즌도 시작됐고요. 히트! 자, 요 놈을 마지막으로 낚시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손맛을 봤습니다. 지금 2시 몇 분인 것 같은데, 아유, 요 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으치! 노란색, 황금색. 이번에도 향글텐 먹었네요. 은색 바늘. 마지막이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론 설명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 58분입니다. 오후 2시 58분인데,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2시 58분이거든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 새마을 낚시터에서 즐겁게 낚시를 했고요. 이론 설명이죠. 우누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원테이크 65cm짜리 찌입니다. 자, 이거를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원테이크 찌가 아니더라도 사용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명칭 구문을 하겠습니다.
요 부분이 찌탑이라고 합니다. 찌탑. 그리고 찌 몸통. 그리고 요 부분이 찌다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이렇게 구성인데 찌탑 같은 경우는 뭐 저희 거는 솔리드와 카본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리드는 역광찌가 이제 솔리드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일반 카본탑은 이제 일반 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또 튜브탑으로 된 것도 있죠. 전자찌에는 튜브탑, 또 요즘은 전자찌 아닌 것도 튜브탑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튜브탑으로 된 것도 있고 구성은 다양합니다. 몸통은 어떻죠? 이건 반다루마형이라고 하죠. 반다루마형이 있고 다루마형이 있고 오뚜기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소세지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은 찌는 고부력과 저부력이라고 생각하시죠? 일반적으로 고부력과 저부력. 부력이 높은 거는 고부력, 부력이 낮은 거는 저부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질문들 많이 하시는 게 제가 겨울철에 4g 넘는 거를 찌고 4g 후반대를 쓰는데 겨울철에 이게 가능해요? 라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오해와 진실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찌는 흔히 말하는 순부력이 같은 고부력이더라도 아니면 같은 저부력이라도 순부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순부력 반발력이라고 합니다. 반발 프로테지. 반발력은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주간 케미를 꽂은 상태에서 무게를 재봅니다. 무게를 쟀을 때 나오는 중량이 자중입니다. 그리고 이 찌가 뜨려는 힘, 이 부력이 이제 부력이죠. 그러면 반발력,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순부력은 부력 마이너스 자중 곱하기 100이 반발력입니다. 순부력이라고도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반발 프로테이지인데요. 예를 들자면 4g입니다. 이 찌가 4g인데 자중이 케미를 포함해서 2g이다. 그러면 4 빼기 2는 2 남죠. 곱하기 100 하면 이 반발력은 200%인 겁니다. 그래서 찌마다에 같은 4g이라도 반발력이 20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고 300%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2g치를 또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겨울철엔 2g, 저는 2g을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g인데 자중을 재보십시오. 자중을 쟀는데 예를 들어서 자중도 2g이야. 그럼 2 빼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중, 반발력은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2g인데 1이라고 치면 2 빼기 1은 1이죠. 1 곱하기 100은 100%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중 같은 경우는 자중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반발력이 너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물론 찌가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일 때는 반발력이 좋은 게 좋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입질이 왕성할 때는 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또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4g치를 왜 겨울철에도 사용하는지, 왜 저부력을 사용하지 않는지, 그것도 마찬가지 쓸 수도 있겠죠. 쓸 수도 있는데 반발 프로테지, 반발력을 계산을 하고 나서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발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체크를 해야지만 똑같은 4g이더라도 똑같은 3g이더라도 똑같은 5g이더라도 반발력도 체크를 해야 되고 민감성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찌다리 같은 경우는 1이나 1.2mm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이냐 1.2냐. 이제 제가 이제 조구사 감리를 볼 때는 이제 이 도구를 캘리퍼스를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재보죠. 예. 찌다리는 얼마나 되는지, 길이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찌탑은 마찬가지로 2번 잽니다. 예. 그리고 위에도 한번 재고. 예. 그럼 이렇게 왜 재느냐? 이거를 설계할 때 찌다리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1이나 1.2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찌탑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선배님들 세대에서는 급태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테이퍼 작업입니다. 테이퍼 작업이 됐다는 거는 C탑의 처음 시작점은 굵게 들어가서 점점 얇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1.2로 시작했다가 1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1로 시작했다가 0.8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통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그러면 왜 얇게 할까요? 찌가 올라가는데 부담을 훨씬 더 줄여주기 위해서, 정삼각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에도 말씀드린 처음 시작할 때 여기 저희 찌는 2mm짜리를 사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2mm짜리 0.15g짜리를 가벼운 주간 케미를 넣는 이유는 가분수가 되지 않게끔 여기를 예민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여기가 다 예민하면 좋은 거냐?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가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테이퍼 작업이 예민하게 갈수록 시야는 잘 안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료를 쓰더라도 여기가 얇기 때문에 시야에는 좀 지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잘 보이겠죠, 눈에는. 그래서 자기 환경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눈이 안경을 쓰고도 시력 조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테이퍼 작업이 많이 된 것들을 하면 잘 안 보이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입질이라도 보기 위해서 테이퍼 작업이 된 찌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얇으면 얇을수록 시야에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3위대를 사용한다든지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뭐 이준열 프로님 이렇게 고부력지로 이 시기에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반발력과 이런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g찌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찌탑 낚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찌에 대해서 설명하면 굉장히 설명드릴 게 많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그냥 1편으로만 설명. 찌탑은 제가 쓰는 원테이크 치는 한마디를 낮추는데 오링 0.02짜리 하나, 소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이러면 C탑을 한마디로 올리게 되면 오링을 하나 박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딸깍에 맞춘 상태에서 내가 오링을 넣을 건지 말 건지를 판단 내리고 안 넣을 경우엔 기본 하나를 맞춰줍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조그만 대류나 이런 거에도 쓸려갑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해서 한 탑을 올리고 시작합니다. 근데 C탑이 가능한 낚시는 한마디를 낮추는데 오링 한 개, 뭐 이렇게 움직여야지 C탑이 가능하지, 한마디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오링이 3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해, 이런 찌에서 C탑 낚시를 하면 하나를 올리게 되면 오링을 한꺼번에 3, 4개를 박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C탑 낚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오링 낚시를 하라는 거고요. 제가 쓰는 찌 같은 경우는 한마디에 내리는데 오링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C탑 낚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헛방이 나면 한마디를 더 올려줍니다. 그래서 올릴 수 있는 만큼 또 한마디를 더 올려줍니다. 더 이상 올리기가 힘들 때는 그 다음부터 오링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이것도 다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같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렇게 많이 내놓고 나면 막 이렇게 되죠. 이럴 때는 거꾸로 3마디까지만 하고 오링을 넣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이것도 바람 보기가 힘들다 할 땐 2마디로 바꿉니다. 그러면 기본 오링이 하나 들어가는 상태에서 더 넣을지 말지를 판단 내리는 겁니다. 이럴 때는 오링 낚시도 가능하고 C탑 낚시도 가능한 겁니다. 이제 전자치인 경우에도 보면 오링으로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전자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오링으로, C탑 낚시가 아니라 오링으로 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전자치를 사용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C탑 낚시도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력도 그냥 단순하게 고부력과 저부력만 나눠서 계산해서 이 시기에는 2g 써야지, 이 시기에는 뭐 3g 초반 써야지, 그때 계산하시는 게 내 자중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셔서 내 순부력은 어떻게 되는지, 지가 어떻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게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제품에 아마 재원해 보면 나올 겁니다. 찌다리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원테이크가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저는 이제 이 찌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저는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마디를 내려야겠다. 이 상황에서는 찌탑 낚시를 해야겠다. 오링 낚시를 해야겠다. 아니면 세 마디를 내놓을지, 네 마디를 내놓을지, 두 마디를 내놓을지, 뭐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역광치도 마찬가지로 또 설명을 좀 드리면 굉장히 긴데, 역광치가 다 잘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해가 반대일 때는 오히려 안 보입니다. 요런 또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설명드리면 조금 혼돈하실까봐 오늘 이 시간은 겨울에는 부력이 작은 걸로 써야 돼. 한여름에는 한 4g까지 써야 돼. 그거는 개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한겨울에도 4g, 5g도 가능합니다. 단 순부력이 어떻게 되는지, 반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거꾸로 오히려 반대로 저부력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첫째, 캐스팅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찌가 순부력이 반발력이 안 좋을 경우에는 4g은 올리는데 저부력은 못 올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계산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제가 겨울철에도 4g짜리를 쓰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 찌도 2g짜리도 나오고 3g짜리도 나오죠. 근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원테이크 저는 4g짜리를 겨울철에도 쓴다. 요거 참고하시고, 이 탑도 마찬가지로 본인에 맞춰서 자기의, 저도 눈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맞춰서 선택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몸통도 마찬가지로 접합지가 있고 관통지가 있습니다. 저희 거는 관통치인데요. 관통이라는 거는 이 안을 쪼개보면 이게 관통이 되어 있습니다. 접합지는 여기와 여기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제가 태어날 때서부터 알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공부하고요. 또 저의 선배님이시죠. 박병기 선배님, 천무현 선배님, 이런 분들한테 또 공부도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저만의 그런 그림이 그려져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고 30년 전, 35년 전서부터 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서부터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쉽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겨울철에 이 시기에 4.2g 씁니다, 4.5g 씁니다 이러니까 물어보시는데, 그런 오해는 우리가 선입견이라 그러죠. 고부력도 고부력의 나름대로의 반발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저부력도 마찬가지다. 뭐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 환경을 가진, 이 찌가 가진 성격을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입견은 사실과는 좀 다르다라는 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설명을 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밑에서 저는 생각하는 게 100을 봤을 때 중요도가 떡밥이 80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 물론 채비도 중요하고 낚싯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떡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이 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찌를 저번 시간에도 제가 암기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주 7일 낚시를 한다고 봤을 때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제가 이 새로운 찌를 받으면 적응하는데, 그 찌마다의 애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4g이더라도 다리가 1.2냐 1이냐, 테이퍼 작업이 됐냐 안 됐냐, 마무리가 0.8이냐 1이냐, 몸통이 어떻게 되느냐, 반발력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가 성격이 다 달라집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찌에 대해서 얘의 성격을 아신 다음에 찌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으로 설명을 좀 간결하게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찌에 대해서 설명하면 찌는 굉장히 설명할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일단은 고부력과 저부력에 대한 그런 선입견을 좀 깨드리려고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냥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번 차근차근 찌에 대해서는 디테일로 들어가서 고급반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제가
왜 1.5를 쓰세요? 0.15를 쓰세요? 왜 2mm짜리를 쓰세요? 왜 4g이 넘는 거를 지금 쓰세요? 하도 이런 질문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포천에 위치한 새마을 낚시터에서 뭐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죠. 짧은 시간 동안 즐겁게 낚시를 했습니다. 뭐 거의 떡밥 하나에 하나씩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즐김터로 바뀌고 나서 제가 첫 출처인 것 같은데요. 그 경기도 안 좋은데 또 낚시하시는 조사님들 위해서 또 이런 낚시터도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원에서 만든 카페죠. AFC 카페에서 이제부터는 이제 5월 셋째 주가 해당되겠죠. 아마 자막에 나갈 겁니다. 5월 셋째 주에는 또 이제 번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진행한다는 것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뭐 이제는 뭐 좀 날씨가 따뜻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옷을 안 입어도 될 정도로 좀 날씨가 낚시하기 좋은 날씨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고요. 오늘은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